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국내 1호 상업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원자로 내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해체하는 작업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은 원전 해체와 과제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먼저 강혜재 기자입니다. 40년 가까이 전기를 생산하고 2017년 6월 가동을 중단한 우리나라 최초 상업원전 고리 1호기. 핵연료봉을 시키는 데만 5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원전 해체의 첫걸음은 핵연료가 들어있던 원자로 속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제염 작업. 원자로 각 개통백 안에 남아있는 냉각수에 화학약품을 주입해 방사성 물질을 녹여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체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능 수치를 최대 30분의 1까지 줄여야 합니다. 작업자들의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사화되어 있는 표면들을 제염을 해서 이제 방사능 준위를 떨어뜨려야 되고, 떨어뜨린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해체가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제염 작업이 끝나면 증기 발생기 등 각종 설비를 로봇 등을 이용해 절단하고 보조 건물과 터빈 건물의 콘크리트를 모두 철거합니다. 원전 해체에 필요한 기술은 90여 개, 국내 기술 개발은 모두 완료됐습니다. 한수원은 이번 개통 제염 과정에 국내 기술진이 개발한 국산 기술과 장비를 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전 해체의 마지막 작업은 원전이 있던 터를 복원하는 것이지만 언제 마무리될지 미지수입니다. 고리 1호기에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 처분장으로 반출해야 하지만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이나 일본 등 원전을 해체한 나라 사례를 보면 해체 승인 이후 터 복원까지 8년 정도 걸리지만 우리나라는 영구 처분장 마련을 위한 법조차 제정되지 못해 지금으로선 해체 완료 시점을 알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를 해체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입니다. 이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선 영구 처분장 마련이 핵심인데 아직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 저장 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형규 기자입니다. 고리원전 1호기 원자로 내 저장 수조입니다.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 중입니다. 가로 세로 20cm, 높이 4m짜리 핵연료 다발 480여 개가 들어있습니다. 원전을 해체할 때 수조에서 꺼내 옮길 곳은 고리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 영구 처분장을 마련하기 전 그야말로 임시로 보관하는 곳입니다.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과 저장 용기를 설계 중입니다. 인허가와 제작을 거쳐 2030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주민 수용성인데 공로나 방식과 절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얼마만큼 위험하다라는 걸 갖다가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이거는 두고 화근거리가 되는 거죠. 사용 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시설에 언제까지 보관할지도 불투명합니다. 정부가 밝힌 영구 처분장 완공 목표는 부지 선정 착수 후 37년. 그마저도 수십 년째 갈등을 빚어온 처분장터를 선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원전 밀집 지역에서 사용 후 핵연료까지 영구적으로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사용 후 핵연료의 문제는 어느 지역에서도 환영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산에서 발생지에서 임시로 이제 보관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은 영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중간 저장 시설과 영구 처분장 건설 시기 등을 규정한 특별법은 핵연료 저장 규모 등에 대한 이견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21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자, 국내 첫 원전 해체 관련 강예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사용 후 핵연료 원자로에서 나온 그러니까 전력 생산을 하고 나서 하면서 나온 이제 부산물인데 이걸 이제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이 해체의 마무리 단계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둘 영구 처분장 건립은 시작조차도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부터 좀 살펴보죠.
네, 영구 처분장을 건설하려면 먼저 관련 법이 필요합니다. 그 법이 고준위 방사성 특별법인데요. 예. 21대 국회에서도 역시 이 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차례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번번이 불발이 됐는데요. 네네. 아시다시피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달 말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이게 통과되지가 않으면 결국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여야 모두 사용 해결료 중간시설 마련과 영구 처분장 건립 등에 대한 필요성 자체에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원전 터 안에 저장시설 용량이나 중간관리시설 확보 시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당은 저장시설 용량을 운영 허가 기간 중 발생 예측량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용량을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쉽게 말하면 친원전 입장인 여당은 저장시설 용량을 가능한 최대한 넉넉하게 잡아놓자 이런 입장이고요. 예, 탈원전 예. 기조인 야당은 용량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자, 이거는 상황입니다. 이제 세부적인 사항인데 영구 처분장 건립 자체는 사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필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관련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아 보이는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들, 과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영구 처분장 시설을 바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정부는 20년 내 중간 저장 시설을 37년 내 영구 처분장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는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 기간마저도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현재 중간 저장 시설을 원전 안에 두는 문제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 영구 처분장을 어디에 둘지에 대해선 지역 사회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영구 처분장 건립 논의는 사실 30년 전부터 시작돼서 계속돼 왔거든요. 과거 정부의 논의 과정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영구 처분장 터 선정을 시도했지만 9차례나 주민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예. 공론화 과정도 2차례나 거쳤지만 사실상 진전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연 어디에 어떻게 영구 처분장을 설치할 수 있을지 이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시처분으로 두자는 것조차도 이제 시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시민단체와의 갈등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부산이 세계적인 원전 밀집 지역인데 이 영구 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뭐 부산 시민들이 또 안고 있어야 될 그런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부산 시민과 환경단체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영구 처분장 설치가 어렵다 보니 고리 1호기 안에 임시저장 처분시설이 만들자 이런 논의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고리 원전 내에 중간 건식 저장 시설을 두는 건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반발 부분입니다. 고준위 특별법 내용 중 원전 내 임시저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둔 법안 내용이 부산으로선 독소 조항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 처분장을 유치할 곳을 찾기 어려우니까 결국 계속 원전 부지 안에 폐기물을 보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황이기 사실상 때문입니다. 영구 처분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지금부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공론화 작업을 계속해서 하자 예, 이렇게 예.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임시 저장시설, 중간 저장시설은 그야말로 모두 임시 방편입니다. 예, 네. 사용 후 행정료는 반드시 영구 처분장에 보관돼야 합니다. 20개가 넘는 국내 원전의 사용 후 해결료 현재 80% 정도 들어차 있고 네.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달하게 예. 됩니다. 사용 후 행년료 영구 처분장 건설은 이제 공론화를 시작해도 많이 늦은 상황인데요. 원전 해체까지 본격화되는 만큼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풀려는 정부와 지역사회,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 이건 같습니다. 이제 현재 미래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재의 문제가 돼버렸고 뭐 핀란드에서는 이제 내년에 이제 개시를 하죠. 여러 세계적인 국가들도 다 부지 확보에 나섰는데 저희가 상당히 더디고 느리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 부분 우리 주민들과의 협의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혜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